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단기 선교가 올여름을 기점으로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기 선교가 재개된 지난해에는 고비용의 항공권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단기 선교 참여도가 낮았던 반면 올해부터는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단기 선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개교회와 선교단체마다 출국을 앞두고 단기 선교 준비에 한창인 지금 선교계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안전과 위기관리에 있어 철저한 대비와 함께 각별한 주의와 훈련을 당부했다.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단기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오늘 한국교회를 노너다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선교 환경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단기 선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올여름 단기 선교를 떠나는 교회가 무척 많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었는데 오랜만에 단기 선교 준비로 설레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여름 휴가와 방학철이 되면 매년 수만 명의 선교팀이 전 세계 선교지를 섬기며 땀과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긴 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의 위험이 있고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해 선교적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안전하고 슬기로운 단기 사역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지, 바람직한 단기 선교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정영구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의 조동업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션 파트너스의 최주석 선교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단기 선교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선교 여행, 비전 출입, 단기 봉사, 이름과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오늘 방송에서는 편의상 단기 선교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단기 선교는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단기 선교 현황을 정영구 선교사님께서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한국 단기 선교는 좀 공연 중심의 단기 선교가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코로나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어려웠던 게 단기 선교.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봉쇄를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아예 없으니까 차질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이제 올해가 아마 좀 우리 선교계에서 얘기하는 게 보복성 단기 선교 뭐 이런 느낌처럼 미뤘던 거, 보복 여행하듯이 막 미뤘던 거를 이제 가야 된다 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전에는 뭐 현장에 1주에서 2주에 집중한다 이렇게 돼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줌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단기 선교에도 하이브리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가 좀 대중화됐다라고 하는 느낌처럼 옛날에는 준비를 하려면 전문가들이 막 가서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여행 방송도 많고 또 스마트폰에서 여러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신들끼리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위험해졌고 선교 현장의 변화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변화들의 어떤 적절한 전략을 갖고 하기보다는 지금 옛날에 하던 패턴대로 일단 한번 가자라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시기에 단기 선교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 시기 온라인을 통한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으로 선교지에서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위험 요소도 함께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조동업 대표님께서 코로나 이후 달라진 선교지 상황 어떠한지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은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듯이 모든 선교지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지가 지금 통제를 했던 그 경험 때문에 계속 자국민 중심으로 또 자민족 중심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이 조금 더 자유화되면서 이제 조금 지금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통제는 여전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류 때문에 이렇게 범죄가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계속
변화하고 또 현지인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안전 문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류 관계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표적이 되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이 입고 가는 옷이라든지 예. 또 착용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시하게 되고 또 아울러서 그 부분 때문에 한국이 부자고 또 여전히 이렇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한 7년을 미국에서 있었는데 한 번도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베트남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국이 이상이 많이 높아지면서 반대면도 또 함께 존재하는군요. 그렇죠. 예. 이런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단기 선교가 한국 교회의 대중적인 선교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기 선교를 통한 열매도 적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 선교에 있어서 단기 선교 역할이나 중요성이 어떤지 최주 선생님 한번 나눠주시면. 이 한국 해외 단기 선교는 이제 1988년 해외 여행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교회도 이렇게 같이 해외 단기 선교로 나갔으니 올해 약 한 36년이 지났습니다. 36년 동안에 가장 큰 열매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로는 장기 선교사가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늘 후원만 기도만 하던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직접 선교지 현장에 방문해서 함께 선교사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단기 선교의 역할과 중요성은 이 단기 선교팀이 직접 이 현장에 찾아가서 선교지의 선교사를 위로하고 또 현지들을 격려하면서 새로운 힘과 격려를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중요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선교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의 전문적인 분야들을 한국의 교회들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 와서 그 일들을 돕고 예를 들면 의료 선교라든가 건축 건설 등 기술적인 부분 또 혹은 스포츠나 또 음악 또 미술 등 또 한류의 그런 K-푸드며 이런 유명한 것들이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적인 돌파가 더 크게 일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에 있어서 단기 선교 역할 또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정용국 선생님께 나눠주시죠. 단기 선교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참 그 붐이 일었을 때 또 그 붐을 한번 꺾는 이야기들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죠. 그 돈이면 차라리 더 장기 선교사에게 지원해주지 단기 선교 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의 주요 교회 목회자들하고 만남을 가진 시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단기 선교를 가서 많은 사람들이 더 변화되고 또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서 장기 선교사 배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선교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차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다면 효과적인 단기 선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단기 선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것 같은데요. 선교 환경이 달라진 만큼 이전에 했던 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좀 더 새롭게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단기 선교사라서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정경규 선생님께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가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플랫폼에 집중하다 보니 현지에 있는 현지 플랫폼을 잘 깊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현지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필요로 하고 동역을 하고 이런 그림이 없고 그냥 뭐 보여지기 식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을에 8팀이 왔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똑같냐고 공연하고 노래하고 선물 주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KWMA도 지난 제8차 세계선교 전략회의 앵커위 이후에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단기 선교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가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것. 그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마음가짐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방문하고 성도님들이 방문할 때 욕심을 좀 버렸으면 하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단기라는 말 자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도에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열흘 동안에 남인도 북인도 다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수도 델리만 보기도 힘든데 그런데 뭐 거기 뭐 사역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정말 이제는 현지인과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단기 선교가 진행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주석 선교사님께서는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일본에 뭐 특별히 단기 선교팀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를 많이 해온 팀과 그렇지 않은 팀 현장에서 보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또 때로는 단기 선교팀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 또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크기도 할 것 같은데요. 교회와 선교지가 어떻게 소통하면서 사전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일본에도 있었지만 그 전에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요. 중국에 있을 때 예를 들어 보면요, 이제 선교 준비를 뭐 소통을 잘하고 온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어디서 제일 먼저 발견하냐면 이제 공항에서부터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닫혀 있는 지역이고 제한 지역이고 보안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안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잘하지 못한 팀들은 이미 이제 들어올 공항에서부터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오는 팀들, 혹은 아예 성경 구절 티셔츠를 단체로 입고 오는 팀들, 이거는 뭐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라고 광고를 하고 이제 공안들에게 우리 잡아가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유의죠. 그와는 반대로 굉장히 옷을 화려하게 입고 오면서 공안들로 하여금 공안들이 이제 공항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이제는 선교사를 이제 좀 잡고자 하는 그런 요량으로 이제 공항에 배치돼 있는데 아예 이렇게 그들을 속이고자 아예 여행객처럼 옷을 입고 오는 팀들,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잘한 팀과 못한 팀이 있고요. 또 중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어디 이동을 할 때 뭐 24시간 하면 이제 침대 칸을 타는데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현지인들하고 마찰을 빚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숙한 팀, 좀 준비가 잘 된 팀들은 그 안에서 최대한 그 현지인들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 때에 오히려 그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렇게 관심을 표할 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얼만큼 준비했고 또 이것이 선교사와 또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비단 선교를 잘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지 선교사의 안전과 또 현지인들의 안전과 귀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중국에서 24시간 기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001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중국을 처음 갔는데 36시간을 탔습니다. 하루하고 반나절을 우루부치에서 시안까지인가요? 야, 하루 반 36시간을 가다가 서다가 참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미리 준비하고 또 준비하지 않는 차이에서 많은 확연한 차이가 나는군요.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올여름 단기 선교를 앞둔 한국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사전 준비가 대부분 공연 연습이나 이벤트 준비 같은 사역 프로그램에 집중되다 보니까 뭐 아까 8팀이 똑같더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위기 관리나 안전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조동업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 한번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매우 부족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단기팀한테 위기관리 교육을 꼭 받고 오라고, 만약에 위기관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팀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교회가 굉장히 당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선교사님이 강하게 요청을 하고 이제 단기 선교, 저희가 이렇게 단기 선교 단기 봉사팀 위기관리 핸드북이 있는데요. 이런 핸드북을 보내드리고 했더니 그 나라에만 오는 팀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아울리치 팀이 이렇게 위기관리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팀
사역도 물론 중요한데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전하게 또 사역을 하고 장기적으로 또 크게 멀리 이렇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 전체가 한 단기팀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사례를 보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의 한 교회 단기팀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았고 또 아울러서 그 나라에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한국위기관리재단 대표신데요. 이게 좀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데 잠깐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2007년도에 발생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단기 팀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201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외교부에 등록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위기 관리와 아울러서 재외 국민 보호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단기 선교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는 무엇일지 최주석 선교사님께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참고가 될 듯한데요. 한번 나눠주시죠. 예, 그 해외 단기 선교팀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사건 사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률 4위 국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현지의 사람들의 어떤 자동차 운전 습관이라든가 교통 법규에 대한 무질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단기 선교팀이 많이 가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도로교통 상황, 운전자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도로를 건널 때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왼쪽을 보고 이렇게 차가 안 오나 건넜는데 반대인 나라는 차가 이쪽에서 오거든요. 일본만 해도 거꾸로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차가 없네 하고 건너다가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등 이런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물놀이 또 이런 감전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생각지 못한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인데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KAM 한국위기관리재단 미션 파트너스가 협력해서 여름철 단기 선교 안전 및 위기관리 가이드를 발표하셨다고 하는데요. 단기 선교에서 유의해야 할 사고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영구 선교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모임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 같은 내가 설마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데 다치겠어라고 하는 그 안이한 마음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믿음으로 가는 네네네 믿음은 좋은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단체들이 경종을 한번 울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임들을 매년 한 6월 정도에 KAM와 함께 정례적으로 좀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일을 하자. 지금 특별히 저희가 하는 일들은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재외동포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라든지 또 국정원에서 테러 관련 위험을 주는데 예를 들면 납치가 됐을 때 어떤 매뉴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납치됐을 때 생존하는 유리 첫 번째 날에 생존하는 일이 몇 프로면 살아나고 이런 룰이 있는데 그때 예를 들면 하는 기초 행동이라든지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저희도 이제 인도에 있을 때 한 분이 뭘 하다가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절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지 병원도 잘 익숙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의 119가 이 재외동포 안전 서비스를 이렇게 전화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하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 잘린 거를 그 냉동된 얼음에 잘 넣어서 보관해서 빨리 병원에 가면 봉합하는데 프로세스를 알려주니까 현지 병원에 가도 쉽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내용들, 특별히 최근에는 기후 위기 재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도 이렇게 지진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전쟁 테러 위기보다는 기후 위기 대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기 팀들이 대비를 하고 가서
위기를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이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어요. 집에 구급약이 있는데 구급약을 이제 쓰면은 좋은데 안 쓰면 더 좋죠. 근데 가지고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급약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제 2분짜리 동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컴팩트하게 위기 관리에 대한 모든 걸 다 넣고 또 정부라든지 연결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7월 5일쯤에는 또 외교부에서 저희가 이제 안전 간담회 왜냐하면 선교 단체라든지 교회도 단기 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팀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저희가 한번 리허설을 하고 예습해보는 훈련 이것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단기 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선교사님 장례를 3번 경험했는데 선교사님의 사고 사례 대부분이 과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도에서 팀을 많이 받아봤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더운 날씨에 또 여러 가지 예약 조건 이게 어려운데 그런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단 KWM의 회원 단체뿐 아니라 교회 또 선교 기관도 이 부분을 같이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여러 사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도움 말씀 한번 조동우 대표님께서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떠나기 전에 미리 숙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나라의 외교부 홈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해외 안전 여행이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가는 나라의 그 상황이라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하나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분실 사고입니다. 여권, 지갑, 폰. 여권을 잊어버리면 네네,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지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권은 지금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 여권은 수백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실 우려가 많습니다. 또 지갑도 제가 유럽에 가서 경험했는데 지하철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손이 쑥 들어와서 이렇게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폰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 한국 사람들은 카페 같은 데에 이 폰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던 행동대로. 외국은 그 탁자 위에 놓은 핸드폰을 가져가기 위해서 팀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다른 편에서 주의를 끌고 바람잡이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에 폰을 들고 가는 경우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이고, 같은 동료가 그 상황을 유럽에서 겪으면서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현지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분실 이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풍토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예방 주사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뭐 댕기열이라든지 또 황열병이라든지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방 주사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가면 그런 부분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저는 92년, 93년에 필리핀을 갔다가 하여간 뭐 10일 정도 생활을 하는데 들어오기 직전에 토사광난 때문에 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뭐 또 이 안전과 관련해서 더 하신 말씀 있으시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별히 이 단기 팀이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물놀이 사고가 많습니다. 물놀이 사고요. 왜냐하면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물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긴장이 풀리고 바로 뛰어들거나 또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영구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테러나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혹시 이제 납치를 당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48시간을 잘 버텨야 됩니다. 그 시간이 예, 중요하군요. 그 시간을 이제 버티기 위해서는 일단 그 분들한테 테러를 하는 사람이나 또 내지는 인질 납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순응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협조적일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게 순응을 해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구출이 되는데 지금 그 납치나 인질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 대부분 풀려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 뭐 안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뭐 또 하신 말씀 있습니까? 지금 전 이제 주말마다 한국 교회 여러 교회 가서 이제 단기 선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고요. 또 제가 현지 우리 선교사한테 그 교회에서 떠나는 선교사 전화를 드렸어요.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어떤 위기 관리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나도 이 단기 선교팀이 와서 내 관리할 때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다. 이 말은 곧 안전 불감증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외교부에서 국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팀이 바로 단기 선교팀입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여행객들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유명한 곳으로 가는데 단기 선교팀은 그 반대로 오지, 산지 혹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현지인들만 만나는 곳, 또 교통이 어려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또 현지 병원과 응급센터와 또 공간들이 주말과 그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데 꼭 그 시간에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단기 선교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 시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단기 선교팀이 하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선교팀은 안전에 불감증에서 빨리 조심을 하셔야 되고 현지 선교사도 단기 팀이 오기 전에 미리 공관과 또 병원, 응급센터 이런 활동하는 지역의 그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서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까지만 좀 더 말씀드립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 의존도가 거의 99%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 현장에 가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의 전화번호나 주소 또 대사관 그다음에 숙소의 전화번호 같은 것을 메모지에 직접 따로 적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따로 적어놓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를 현지 말로 여기에 전화를 걸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메모지를 따로 준비해서 단기팀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게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도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평가와 반성도 필요하고 질병 관리라든가 기도팀을 만든다든가 후속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정용구 선교사님. 지금 이제 옛날에 이제 이거 교육을 할 때는 프리뷰, 뭐 그다음에 온필드, 포스트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사진 찍고 마무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건강한 단기 선교가 되려면 계속 우려내기를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요새 이제 SNS에 그 숏컷들이 많이 유행하거든요. 현지인들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 활동하는 걸 다 찍습니다. 근데 좋은 거 찍으면 좋은데 안 좋은 거 현지인들을 비하하는 발언, 언어 번역기로 다 자기들도 듣거든요, 현지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만약에 어떤 플랫폼에 단기 선교팀의 이상한 행동들이 퍼지면 뭐 3억, 5억, 8억 막 전 세계로 다 퍼지게 돼서 한국 단기 선교 이렇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이제 끝나자마자
대부분 SNS로 다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뭘 보내요. 보내면은 거기에 대한 소통이 막 이루어지고. 근데 이거를 지도를 해줘야지 이거를 안 해주고 그냥 뭐 이거 우리 약속해주고 뭐 내년에 또 가겠다, 뭐 봄에 또 가겠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다 이제 공수표를 날리게 공수표 날리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지만 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단기 선교라는 게 사실 장기 선교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장기 선교사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거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5시 반 선교사. 왜냐하면 5시 반부터 온라인 선교사예요.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SNS 하면서 한국의 K-팝도 소개해주고 교류를 하고 서로 묻고 너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선교, 특별히 360도 카메라가 요새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들이 단기 선교 때 기도하면 그냥 뭐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 요즘엔 단기 선교 현장을 360도 카메라를 갖고 가서 미리 보여주면 이 고글을 쓰면은 현장이 다 보여요. 사역하는 팀들이. 그런 권사님들이 더 실제적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온라인 하이브리드도 더 연구하고 확장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주석 선생님. 예. 예, 저희 미션 파트너스에서 이제 훈련하고 있는 21세기 단기 선교 스쿨이 있는데요. 거기 마지막 교육이 사후 관리입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 팀들이 다녀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 간증을 하거나 또 우리가 찍었던 사진들을 잘 모아서 동영상을 편집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대부분 이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조금 더 잘하는 교회들은 이제 평가에도 하고 또 기도에도 갖고 이렇게 또 자료들을 모아서 보관하는 것까지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면은 단기 선교는 말 그대로 단기 선교,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단기 선교가 좀 더 좀 지속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평가를 하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것이 부족했고 어떤 것이 좀 실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솔직하게 나눔을 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 선교사와 현지인들의 그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들의 솔직한 피드백을 잘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준비를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연구하고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대만에 있는 현지 기독교 지도자가 단기 우리 선교사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한국 단기 선교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나라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선교사와 또 교회가 이 현장을 잘 모르고 준비하지 못했고 또 이후에 단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연속성이 없는 이 선교가 단순히 어떤 관광 형태의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들여서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현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후에 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동욱 대표님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사후 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지금 두 분이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는 이제 전체 팀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그 선교지를 잘 품고 이번에 갔다 온 팀이 그 다음 팀에게 이런 사역을 인계하고 또 그 다음 팀이 이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후속 과정이 부족하면 단기 선교에서 뜨거워진 마음이 돌아와서는 금세 식어버리거나 선교지에 뿌린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선교를 다녀와서도 계속해서 선교와 이어진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개인적인 노력뿐 아니라 교회와 선교단체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최주석 총장님 나눠주시죠. 이제 선교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넘는 것이라고 말할 수 문화를 있습니다. 넘는 것이다. 예. 특히 21세기 우리 선교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내 집 앞이 선교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문을 열면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와 있는데 한 250만 명이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이들 거의 대부분이 복음이 필요한 나라, 선교사가 가야 하는 나라인데 또 이 나라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비자 받기가 어렵고
또 체류하기도 어렵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힘든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또 그들은 또 우리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또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더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선교적인 마인드가 그렇죠.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들이 돌아가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훨씬 더 선교사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250만 명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과 잘 연결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용우 선생님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좀 청년들이나 젊은 층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는 층도 있지만 지금 온라인 단기 선교 같은 것은 뭐 모든 교인들이 다 참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민을 위한 단기 선교. 한국에 지금 제가 아는 서울대학교에도 122개 국가에서 지금 학생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 프로젝트들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잘 고민하는 게 3040 세대가 교회 이탈이 너무 많다.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랬는데 저도 한국교회 동력을 위해서 3040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3040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를 제일 많이 간 세대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두세 번 이상은 다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이들이 이 단기 선교를 통해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고 또 어린이 단기 선교 특별히 요새 이제 챗GPT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디지털을 사용해서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도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옛날의 패턴을 그냥 익숙한 대로 가지 말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단기 선교 패턴 특별히 현지인과 또 디지털과 또 새로운 환경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일들을 개발한다면 너무나 좋은 열매가 단기 선교를 통해 목회 현장에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한국 교회는 그동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다시 회복되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들이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한국교회 단기 선교 팀들이 어떤 사역을 펼치기를 기대하시는지 또 앞으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역할과 과제는 무엇일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조동욱 대표님부터 나눠주시죠. 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단기 선교도 변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지금 교회가 깊이 좀 생각하고 단기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 팀들이 가서 여행을 하는 것이나 또 현지인들과 만나는 것이나 그 모든 과정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가서 모든 걸 끝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각을 바꾸는 그런 단기 선교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이번 기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 다음 팀이 와서 어떤 걸 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타성이 아니라 좀 더 네. 연계가 되는 어떤 단계 선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최주석 선교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이제 한국 단기 선교가 한 36년 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외 단기 선교에 가는 많은 팀들이 이런 프로그램들과 활동하는 것들이 36년 동안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여전히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 때 어떤 히든크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의 축구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그것은 체질 개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박항서 감독이 또 어디죠? 베트남 가서도 먹는 것부터 시작, 식단 조절부터 시작까지 모든 것을 체질 개선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축구 대표팀도 굉장히 올라갔죠. 한국
그 교회도 단기 선교도 이런 체질 개선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관행으로 여겨졌던 늘 했던 것을 그대로 했던 것들을 좀 이제 버려두고 이제 전문 기관, 전문 단체,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진짜 이제 선교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선교지도 예전과 같은 그런 문명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비슷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모르고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그들에게 복음을 막힐 수 있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단기 선교 좀 체질 개선을 다시 한번 전문 기관을 통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용규 선교사님. 예. 저희는 이제 단기팀이 가거나 올 때 마지막 날은 행사가 있습니다. 여권을 다 걷어가지고 하나 뽑아갖고 이 중에 한 사람 남는다. 근데 이상하게 진짜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장기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예. 부케 받는 거네. 네. 근데 그 느낌처럼 사실은 한국 교회가 개발할 거는 중기 선교사입니다. 중기 선교. 왜냐하면 이제 장기 선교사보다 이제 한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 중기 2년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한 개발이 좀 필요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KWMA가 군하고 지금 개발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군 장병들이 전역한 다음에 그 개비어라고 복학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요 6개월에서 1년을 해외 글로벌 인턴십을 가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그 OM이라는 선교 단체는 배 타고 그 가잖아요. 1년을. 거기에 가면 이제 그 400명의 사람들이 있고 1년에 22개국을 방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언어가 다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그게 그 참가비가 한 1,500불인가 그랬는데 국제단체 규정이 뭐 20세, 25세 미만은 50%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딱 군에 전역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그런 경력을 쌓으면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 갈 수 있는데 그 현지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거든요. 저희 인도도 등록금이 굉장히 저렴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중기 단기 선교를 좀 개발해서 나중에 미래 선교 인력을 개발하면 더 좋은 열매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제안해드립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변화하는 선교 상황 속에서 단기 선교 역할을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도움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단기 선교가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의 본이 되고 철저한 준비와 아름다운 헌신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